중요한 업무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왠지 모르게 유튜브만 주구장창 보고 있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스마트폰 손에 꼭 쥐고 SNS 무의식적으로 스크롤하고 있어서 고민된 적도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핵심 내용과 변화를 위한 실질적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 이거 정말 의지력 문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루기를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거나 의지력을 기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 아니에요. 미루기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접근은 열이 나는 환자에게 계속 그냥 해열제만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증상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다짐만 반복하거나 더 지키기 어려운 계획표를 만들어 자신을 올가매기, 의지력이 부족하다며 자책하기, 미루기를 도덕적 문제로 보고 죄책감에 빠지기. 하지만 미루기의 진실은 전혀 다른데요.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뇌는 크게 현재자, 미래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현재자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해요. 지금 당장 편안하고 즐거운 것을 원하는 거죠. 반면 미래자는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을 중시해요. 흥미롭게도 우리 뇌의 스캔 결과 우리가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활성화되는 그 뇌의 영역이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즉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남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루기의 핵심 메커니즘이죠. 내일의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오늘의 내가 굳이 힘들게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죠. 또 한 실험 참가자들에게 나이를 먹은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 결과 은퇴 준비를 위한 저축액이 무려 평균 30%가 증가했다고 해요.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인식할수록 현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공감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침에 우리 중요한 일 해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먼저 핸드폰 확인하죠. 잠깐만 봐야지 하면서 SNS 훑어보다가 재미있는 게시물에 빠져들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이제 정말 시작해야겠다 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작은 일들 먼저 처리합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오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죠. 오후에도 저녁 먹고 나서 할까?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자라는 생각에 연속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현재 편향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의 작은 유혹이 미래의 중요한 목표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중요한 약속이나 업무 마감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충분할 때는 여유 있어 라고 생각하다가 막판이 돼서야 급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우리 뇌가 시간을 선형적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계획 오류라고 불러요. 우리는 항상 일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미루기는 단순히 일을 늦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첫째, 품질 저하 문제를 만들어내요. 마감에 쫓겨 급하게 처리한 일은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성과도 좋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다시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지죠. 둘째, 스트레스의 증가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할 일은 쌓이고 심리적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요, 만성적인 미루기는 면역력 저하와 불안장의 원인이 된다고도 하는데요. 세 번째는요, 기회의 상실입니다. 좋은 기회들은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놓친 기회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 어떻게 우리 끊어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미루기의 근본 원인을 좀 알려줄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조절 실패와 정서적 회피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루기의 핵심은 자기조절 시스템의 부재예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고갈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많은 결정을 내리고 나면 저녁에는 의지력이 바닥나는 거죠. 이때 미루기가 가장 심해져요. 또 감정 조절 이론을 보면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활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일은 스트레스를 주니까 피하고 쉽고 재밌는 일 먼저 하는 거죠. 각자의 성장 배경과 경험이 또 다르니까 같은 미루기 증상이라도 원인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어릴 때 실패로 인해 크게 혼났던 경험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발목을 잡고요. 어떤 분은 나중에 해도 돼 라는 이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셔서 그런 패턴이 아주 깊게 고착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개인별 진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이 원인 패턴이 전부 가지각색이거든요.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전전두엽과 변연계의 갈등 구조와도 관련 있어요. 미루기는 뇌의 두 시스템 간의 갈등에서 비롯돼요. 전전두엽은 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담당하고요, 변연계는 즉각적 만족과 감정을 담당해요. 미루기는 변연계가 전전두엽을 이기는 상황인 거죠. 이때 한 교수가 발견한 시작 효과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시작만 하면 뇌 관성 시스템이 작동해서 계속 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분 룰의 과학적 근거기도 하고요. 또 도파민 보상 시스템도 핵심이에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동기가 강화되는데, 미루기 패턴에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우리 뇌의 반응 패턴을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개인의 뇌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진단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마지막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환경과 주의력 분산이 만연한 우리 사회와 관련이 돼 있어요. 환경 영향? 와, 이거 진짜 무시하기 어려워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절감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사회는 주의력 경제 사회예요. 스마트폰, SNS, 유튜브 등이 우리의 주의력을 끊임없이 분산시키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집중이 어려워지는 게 너무 당연해지죠. 또 멀티태스킹 숭배도 문제예요.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런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이 멀티태스킹이 생산성을 4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너치 이론을 보면 환경이 행동을 결정해요. 미루기 유발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의지력만으로는 이거 한계가 있는 거죠.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모습 보이더라고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루기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루기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정확한 개인 진단 없이는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고요. 또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도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도돌이표인 거죠. 간절한 마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간절함을 올바른 실행력으로 전환시킬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미루기 극복 실행 가이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2분 룰을 먼저 적용해보세요. 2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시작 효과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보고서를 써야 한다면 일단 제목만 쓰고,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운동복부터 입고, 공부를 해야 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교재를 펼쳐보기만 하세요. 뇌의 관성을 이용해서 시작만 해도 계속 하려는 패턴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 단계, 미래의 나와 연결고리 만드세요. 우리 뇌는 미래의 나를 남으로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미래 편지 쓰기 기법 사용해보세요. 1년 후에 나에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될까? 라고 구체적으로 상상해서 편지를 써보는 거예요. 또 성공한 미래의 나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시각화해보세요.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 시험을 잘 보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처럼 이런 생생한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3단계는 환경 설계의 힘을 활용하세요.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는 건데요.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루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요. 불면증 때문에 고통받던 연예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군대에서도 이렇게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면 어떡하나 이러셨대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어땠을까요? 머리를 대자마자 눈 뜨니까 아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정말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스마트폰을 안 하려면 스마트폰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거, 공부할 때는 게임이나 SNS 앱 삭제하는 거, 운동하려면 운동복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하는 거, 독서하려면 책을 눈에 띄는 곳에 펼쳐두는 거, 이런 환경 재설계는 의지력 소모 없이도 행동 변화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4단계 작은 성공의 누적 효과를 만드세요. 큰 목표를 아주 작은 단위로 다 쪼개세요. 뇌과학에선 이를 청킹이라고 하는데요. 책 한 권 읽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기 이렇게 나누고요. 다이어트 하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오늘 계단으로 3층 올라가기 이렇게 실행하기 쉽게 쪼개는 거예요.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돼요. 이 도파민이 다시 동기부여가 돼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죠. 5단계 실행 의도 시스템 완성하기. 이건 일시적 변화가 아닌 근본적 변화를 위한 방법인데요. 뉴욕대학의 피터 고리저 교수가 개발한 실행 의도 기법 활용해보세요. 만약 A라는 상황이 되면 B 행동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만약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을 입겠다. 만약 점심시간이 되면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독서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간절히 말하면 기적처럼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 간절함이 올바른 실행력으로 전환될 때만 가능해요. 미루기는 의지력 부족 절대 아니고요. 뇌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에요. 정확한 과학적 접근 없이는 극복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나의 패턴을 이해하고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 전략을 적용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루기 패턴 더 굳어지니까 정말 하루라도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개선하고 시작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는 거 추천드려요. 진단 컨설팅 받으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 경험하시고 계시거든요.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빠르고 지속 가능한 변화 만들어 보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효율적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때예요. 제 진단 컨설팅으로 여러분들만의 실행력 강화 시스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미루기 극복은 의지력 문제 아닙니다. 나의 패턴을 알고 뇌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만의 원인과 패턴을 찾고 올바른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실행만 해보세요. 미루고 있던 일 중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 찾아서 2분 투자해보기, 이메일 한 통 써보기, 책 한 페이지 읽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들의 뇌를 변화시키고 습관을 만들고 내 삶의 패턴을 바꿔버려서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할게요.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실행력 멘토 생동대장이었습니다.